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수십 년간 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돈이 한순간에 끊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9살 신장내과를 60년 동안 파고든 김동환입니다.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분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오십니다. 아침마다 거품 나는 소변을 보며 불안해하고 저녁이면 발목이 퉁퉁 부어 신발끈을 풀기도 힘들어 하시죠. 그분들이 투석과 약물 치료로 평생 감당해야 하는 비용만 살펴봐도 평균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들을 차근차근 따라 하시기만 해도 병원 방문 횟수는 물론 치료비까지 절반 이상 아끼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 방법들이 그저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75세 남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단백뇨와 부종 진단을 받으며 가족 모두가 절망에 빠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동생은 아침마다 발목이 너무 부어서 평소 신던 신발조차 발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집에 돌아와서도 소변 거품이 10분 넘게 사라지지 않아 온 가족이 마음을 졸였습니다. 바로 그 절박한 상황이 저를 더욱 깊이 연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에 최신 신장학회 연구 데이터까지 꼼꼼히 분석한 끝에 수술이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실천 가능한 식탁 처방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책에서 읽은 지식이 아니라 제 가족은 물론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직접 검증해낸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 89세가 된 저는 크레아티닌 수치 0.9로 정상 콩팥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진료해온 환자분들 중 무려 80% 이상이 비슷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국물 2숟가락만 마시기, 하루 3번 물 1잔씩 나누어 마시기, 식사 후 꼭 10분간 걷기처럼 정말 단순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이고 쌓여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5가지 핵심 식이 원칙부터 시작해서 브로콜리를 활용한 콩팥 처방법, 거품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환자분의 극적인 회복 사례까지 빠짐없이 다뤄보려 합니다. 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번에 듣기 어려우시다면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집 안방 침대에서인지 아니면 병원 대기실 의자에서인지 댓글로 살짝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재 겪고 계신 콩팥 관련 걱정거리나 거품료 같은 증상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각자 상황에 딱 맞는 조언을 정성껏 답글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히 거품료가 점점 줄어들고 몸에 붓기도 빠지면서 전체적인 콩팥 수치까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그런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진짜 이유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콩팥이라는 장기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정수기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정수기 필터가 멀쩡할 때는 단백질 같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은 다시 혈관으로 돌려보내고 노폐물만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필터에 작은 구멍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본래 몸 안에 머물러야 할 단백질까지 새어나와 소변의 거품이 오래도록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2023년 최신 보고서 내용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단백뇨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환자들의 무려 68%가 1년이 채 되지 않아 콩팥 기능에서 눈에 띄는 저하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24년에 발표한 대규모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였는데
거품료를 그대로 방치했던 그룹이 정상인에 비해 콩팥 질환 발생 확률이 무려 3.4배나 높았다고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소변 거품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콩팥이 우리에게 보내는 절실하고도 긴급한 구조 신호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품료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증상들도 놓치지 말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혹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을 때 평소보다 눈두덩이 무겁고 부어 보이거나 저녁 시간이 되면 발목 복사뼈 주변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푹신하게 들어가면서 자국이 남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거품료와 동시에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발목과 눈꺼풀의 부종, 평소보다 심한 아침 피로감이나 두통, 그리고 혈압의 갑작스러운 상승 등이 대표적인 동반 증상들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거품료와 함께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첫 소변을 투명한 컵에 받아서 최소 5분 동안 거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꼼꼼히 관찰해 보세요. 또한 발목 복사뼈 바로 위쪽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 정도 꾹 눌러보신 후 손을 떼었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얼마나 오래 남아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압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 식사 전에 한 번씩 총 2번 재어서 수첩에 기록해 두세요. 만약 병원에 가게 되시면 이렇게 찍어둔 소변 사진과 매일 기록한 혈압 수치, 그리고 현재 복용하고 계신 모든 약물의 목록을 반드시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대신 3모금 정도씩 자주 나누어서 마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저녁 식사 때는 평소 드시던 짠 반찬들 대신 끓는 물에 살짝 데친 신선한 채소를 한 젓가락 정도만 드시는 것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10분 동안 천천히 걷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콩팥으로 흘러가는 혈액의 흐름이 한결 개선됩니다. 다만 모든 거품이 다 위험한 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한 직후이거나 몸에 수분이 부족한 탈수 상태일 때 또는 단백질 보충제를 드신 후에 생기는 거품은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도 이틀 이상 계속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소변에 핏빛이 섞여 나오거나 옆구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함께 나타난다면 당장 응급실로 가셔야 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콩팥이라는 장기는 병이 진행되는 동안 조용히 무너지는 특성이 있지만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장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품료가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을 익히셨다면 이제는 콩팥을 근본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식탁 위의 강력한 무기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바로 그 강력한 무기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그저 평범한 서양 채소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브로콜리는 콩팥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천연 치료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녹색 채소들과 달리 칼륨 함량이 상당히 낮으면서도 비타민C와 엽산,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을 크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 논문을 보면 브로콜리에 특별히 많이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콩팥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동시에 산화 스트레스도 낮춰주어서 결과적으로 콩팥을 보호하는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고 밝혀졌습니다. 사실 콩팥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칼륨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만큼은 정말 특별한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이 대략 316mg 정도인데 이는 시금치나 근대 같은 다른 잎채소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적절한 방법으로 데쳐서 조리하기만 하면 더욱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신 장재단에서도 콩팥 환자분들을 위한 권장, 채소 목록에서 브로콜리를 당당히 1순위로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채소 요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드시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물에 살짝 데치거나 기름에 볶아서 간단히 조리해서 드시고 계실 텐데 콩팥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선 브로콜리를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인 1cm 정도로 작게 송이송이 나누어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 팔팔 끓는 물에 정확히 2분 동안만 데쳐 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데치는 시간이 너무 짧으면 칼륨이 충분히 빠지지 않고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까지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데친 후에는 반드시 찬물에 한번 헹궈 주시고 물기를 손으로 꽉 짜주세요. 이렇게 하면 브로콜리에 들어있던 칼륨의 약 30% 정도가 물에 빠져나가서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을 맞출 때는 소금이나 간장 대신 올리브오일 한 방울, 다진 마늘 조금, 그리고 후추만 살짝 뿌려주시면 됩니다. 브로콜리를 이용해서 몸에 좋은 스프를 만드는 특별한 레시피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데친 브로콜리 100g에 양파 4분의 1개 정도와 감자 반 개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이것들을 물 200ml 정도에 넣고 푹 끓여서 부드럽게 으깨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소금을 넣지 마시고 대신 레몬즙 서너 방울과 후추로만 간을 맞춰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브로콜리 스프를 하루에 한 그릇씩 일주일 정도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분명히 몸에서 놀라운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브로콜리라고 해도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150g 이상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 특히 혈액이 굳지 않게 도와주는 와파린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K 성분이 이런 약물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에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충분히 데쳐서 드시거나 양을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브로콜리를 올바른 방법으로 활용해서 콩팥을 보호하는 기초를 튼튼히 다지셨다면 이제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그 구체적인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73세 김영숙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숙님이 처음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린 건 작년 한겨울이었는데 그때 영숙님은 매일 아침 소변 거품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영숙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제 소변이 마치 맥주 거품처럼 하얗게 계속 올라와서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각종 검사를 해본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1.8까지 올라가 있었고 단백뇨 정도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발목이 심하게 부어서 평소 신던 신발조차 발에 제대로 맞지 않았고 집안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서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올라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영숙님의 평소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금세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매 끼니 때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아니면 미역국 같은 국물 요리에 국물을 한 그릇 가득 비우시는 게 일상이었고 밑반찬으로는 젓갈류와 각종 장아찌를 빠뜨리지 않고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는 출출하다며 라면을 끓여서 면은 물론이고 국물까지 마지막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혈압도 최고 160에서 최저 90까지 상당히 높은 상태였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길을 걷다가 자주 넘어질 뻔한 위험한 순간들을 여러 번 겪으셨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숙님께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들을 제시하는 대신 정말 간단한 세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으로 모든 국물 요리에서 건더기는 평소대로 드시되 국물만큼은 숟가락으로 정확히 2숟가락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브로콜리 한 송이를 앞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데쳐서 올리브 오일과 마늘로만 간을 해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 식사를 마친 후에 반드시 10분 동안은 집 주변을 천천히 걸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영숙님은 처음엔 그렇게 싱겁게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요? 라며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다행히 가족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차근차근 새로운 식습관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가 지난 후 영숙님이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의 일은 제가 5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영숙님의 얼굴 표정부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발목 부기가 눈에 띄게 많이 줄었고 그동안 그렇게 걱정되던 아침 소변 거품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받은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8에서 1.4로 뚝 떨어졌고 그렇게 심각했던 단백뇨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혈압 역시 최고 130에서 최저 80으로 안정적인 범위 안에 들어왔고 체중도 3kg이나 빠져서 몸 전체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숙님에게 나타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활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 내내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저녁 시간까지도 집안일을 하시고도 여전히 여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영숙님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단순히 먹는 음식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도 영숙님은 국물 2숟가락 원칙을 철저히 지키시며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영숙님의 이런 극적인 성공 사례가 결코 특별하거나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면 누구나 이와 비슷한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가 처음 개발하게 된 계기에는 매우 개인적이고도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75세인 제 남동생 김동일이 단백뇨 진단을 받게 된 것이 바로 7년 전의 일이었거든요. 아무리 제가 50년 넘게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왔다고 해도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형일 뿐이었습니다. 동일이가 그때 농담처럼 던진 말이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형이 그렇게 유명한 콩팥 의사라면서 정작 동생 콩팥 하나 제대로 못 고치냐는 것이었죠. 비록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망과 원망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심하게 부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동일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와 동일이는 마치 연구자와 실험 대상자처럼 함께 식단 개선 실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한 달 동안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곡물 섭취량을 줄이려고 하니 전체적인 식사량이 부족해져서 기운이 없었고 브로콜리만 계속 먹으려니 금세 질려서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째 접어들면서부터 조금씩 몸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일이에 그렇게 심했던 발목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아침 소변에서 나타나던 거품도 절반 정도로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찾아낸 것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7가지 핵심 실천법입니다. 첫 번째는 국물 2숟가락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되 대신 건더기는 평소처럼 충분히 드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 한 송이를 매일 빠뜨리지 말고 데쳐서 드시되 조리법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질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총 3번에 걸쳐 물을 한 컵씩 나누어 마시되 절대 한 번에 벌컥벌컥 들이켜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매 식사 후 10분 걷기를 반드시 지키되 만약 무릎이 아프거나 몸이 불편하다면 제자리에서라도 발걸음을 움직여 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체중을 재고 발목 사진을 찍어서 변화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소금이나 간장에 의존하지 말고 마늘, 생강, 후추, 레몬즙 같은 천연 향신료를 활용해서 맛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가공식품을 최대한 피하고 부득이하게 사야 한다면 성분표에 적힌 재료가 5가지 이하인 제품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수칙을 동일이와 함께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지금 동일이의 모든 콩팥 관련 수치들이 정상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의 개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동일이의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오늘 또 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닌지, 검사 결과가 나빠진 건 아닌지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다음 달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고 취미 활동을 늘려가며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이가 요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모이고 쌓여서 이런 큰 기적을 만들어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콩팥이라는 장기는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고 정직하게 관리해 주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반응으로 보답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동일이와 함께 겪은 이런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은 국물. 2숟가락 같은 작은 실천의 승리들이 차곡차곡 쌓여야만 결국 콩팥을 완전히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완벽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국물 2숟가락 원칙입니다. 어떤 국물 요리든 상관없이 숟가락으로 정확히 2번만 떠서 드시고 나머지는 과감히 포기하세요. 단백질은 손바닥 절반 크기 정도의 흰살 생선이나 두부로 드시되 반드시 찌거나 삶는 저온 조리법을 사용하세요. 과일은 블루베리 1컵 또는 반 컵씩 2번에 나누어 드시거나 작은 사과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공식품은 최대한 멀리하시고 부득이하게 구매할 때는 성분표에 적힌 재료 목록이 짧고 간단한 제품만 선택하세요. 운동은 하루에 10분씩 3번에 나누어서 하시고 매일 아침 기상 직후 체중 측정과 발목, 사진 촬영 그리고 혈압 기록을 빠뜨리지 마세요. 브로콜리는 하루에 한 송이씩 반드시 데쳐서 드시되 물은 3번에 나누어 1컵씩만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어떤 짠 음식도 입에 대지 마시고 만약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처방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변화를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때 비로소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콩팥이 침묵하는 장기라고 해서 너무 늦었다고 체념하시는 경우입니다. 물론 뚜렷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손상이 진행된 후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하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콩팥 기능의 저하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품료는 콩팥이 보내는 중요한 적신호이니 5분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고 국물은 2숟가락만 드시며 브로콜리를 매일 데쳐서 드시고 식후 10분 걷기를 실천하시면 됩니다. 김영숙님과 제 남동생 동일이의 실제 사례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모이고 쌓여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무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콩팥 환자분들의 곁을 지키며 한 가지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콩팥이라는 장기는 비싸고 복잡한 약물이나 첨단 치료법보다도 오히려 생활 습관의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거창하고 어려운 치료법이나 복잡한 처방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입에 넣는 음식, 한 숟가락과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콩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89살이 된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매일 아침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제 발목을 손으로 눌러보며 부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국물 2숟가락 원칙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것이 바로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콩팥이 건강해야 심장도 편안하고 뇌도 맑으며 다른 모든 장기들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린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장소가 병실인지 안방인지 거실인지 아니면 버스 안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바꿔보실 한 가지 실천사항도 함께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답글로 도와드리겠습니다.